문재인 회고록. 네. 이게 지금 7세? 7세. 몇 세라 그랬어요? 아까 7세라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 들어간다고 중세? 했어요. 3세 들어간다고 3세? 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권이 저희 집에. 저도 지금 우리 제 자리에 있는데 갖고 네. 오기를 네. 너무 재밌어서 아껴서 읽어요. 네. 이게 책이요 한 600페이지, 600 몇십 페이지 되게 두껍습니다. 어떤 저도. 점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제 이분의 입장과 네. 실체적인 진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의혹이 맞긴 맞구나 뭐 이런. 네. 의혹이 맞다. 네. 저는 이 책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발절인 책.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것처럼 보면은 회고록을 썼다고 하고 어떤 뭐 강하신 분들은 뭐 회고가 아니라 참여를 해야지 뭐 이러시는데 네. 회고하면서 회고록을 했는데 보면은 곳곳에 재발이 저려서 이렇게 분칠을 막 해놓은 게 보여요. 그래서 재발 저려서 쓴 책이다. 네. 이렇게 구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그 가로 열고 피처링 김정은 해서 그 약간 그쪽의 입장이 좀 살짝 있습니다. 맞아요. 굳이 이런 얘기까지를 왜 네. 대신해줘? 뭐 이런. 네. 정말 재발 저려가지고 아니거든 이런 식의 게 보이는 책입니다. 그중에 항상 그 공격만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책 홍보를 해드리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에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부인의 타지마할 방문 무대를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삼김여사 특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주장이었던 것에서 김희전 의원의 한 그냥 주장이었던 것에서 더 본격화되게 지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완전 불을 붙여버렸죠. 예. 사람들이 그냥 뇌리 속에서 잊혀져 있던 건데 맞아 그때 그랬지 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해? 왜냐면 네. 지금 300만 원 뭐 파우치 네. 그거 가지고서 현직 영부인에 대해서 계속 특검을 하는데 과연 저 때도 그 특검 주장까지 안 했었거든요. 네. 자 저것도 갖고 와서 특검해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책이. 네, 그 특히나 이제 좀 아까 그 이게 정말 아닌 척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지금 아까 우리 신 차장이 분석을 해주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증거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또 깨알 증거 하나 보시죠. 네, 책에 저거 지금 네. 저 위에 있는 저 책 제가 사진 찍은 건 책에서 사진 찍은 건데 뭐라고 해놨냐면은요. 저게 어떤 부분이에요? 저게 그 이제 최종건 허왕우? 예, 허왕우 그 타지마하고 저기 간 부분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거는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였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모디 총리를 그러니까 만났을 때 자기를 초청을 했을 때 네. 제가 못 간다. 모디 총리가 7월 달에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디 총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저 허황우 묘 한국과 인도의 그 과거 고대부터 교류의 흔적인 허황우 묘 개장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좀 오시죠라고 초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땐 제가 못 가고 힘듭니다 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아내가 나 대신 써놨습니다. 개장 행사에 참석했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내 부인이 개장 행사에 참석을 했다. 내가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내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저 행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행사는 실제는 개장 행사가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공식. 첫 사건 행사입니다. 저기 외교부의 그 공식 문서입니다. 저게 저때 이제 저기에도 김정숙 당시 여사 영부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저런 기공식 행사를 여니까 거기에 장관급 고위 인사를 초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공식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고 허황우 기념공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이미 다 2018년 국정감사, 2019년 국정감사, 2020년 국정감사 그리고 근데 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은 4번에 걸쳐서 개장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오프닝 세레모니.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프닝 세레모니면은 약간 영부인이 갈만한데 이 가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행사에 가기에는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럴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내심이 드러난 거 아닌가. 제발 저러니까 일부러 개장 행사라고 계속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진위 여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 누가 불참한다고 해서 아내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좀 실례 아닌가? 맞습니다. 그 말씀 진짜 잘하셨는데요. 너무 실례 아닌가? 저거 모디 총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디 총리를 규탄합니다. 입장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저를 불가능한 건 2018년 7월에 영부인과 대동해서 대통령 부부가 2018년 7월에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모디 총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2018년 7월인데 2018년 11월 넉 달 뒤에 열리는 행사에 또 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게 착공식이든 뭐 완공식이든 기본적으로 그 엄청 의미가 큰 행사에는 뭐 그 국가의 중요한 분들이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 책에서 개장할 때라고 쓴 거는 정말 아까 우리 신 차장이 얘기한 대로 개장이라고 해야 조금 뭔가 더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그 실제 찾아봤어요. 됩니다. 인디아닷컴 인도 타임스 찾아봤더니요. 개장은 한 2022년쯤 했어요. 원래는 2020년으로 예상되어 있다가 2022년이 되면은 이제 그 허황우 묘역이 완공됐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도 언론에서 그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저기를 굳이 갔어야 했을까가 이제 저기가 이제 우타르 프라데시주라는 곳인데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 잘 아는 타지마할이죠. 타지마할로 유명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뭐 있죠?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불꽃 축제.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을 때 축제가 열렸습니까? 그 축제는 매년 11월에 열립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가 간 게 11월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 행사가 그 불꽃놀이 관람? 불꽃 디왈리라고 불리는 힌두교의 유명한 디왈리 축제 참석이었어요. 디왈리 축제 참석한 건 아는데 그게 불꽃 축제예요? 제가 무식해갖고 그걸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타르 프라데시, 유피주라고 표현이 돼서 근데 우타르 프라데시가 유명한 게 타지마할과 불꽃 디왈리 축제인데 허황우 묘역이 그곳에 있네. 거기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거 너무 좋대. 생각하지 너무 예쁘다더라. 근데 허황우 묘역은 너무 오래 걸려. 언제 오픈할지 몰라. 근데 리모델링을 한대. 문화부 장관이 가진다네. 왜냐하면 이게 인도에서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어요. 강경화 장관을. 했더니 외교부에서 자기 외교부 장관 못 간다. 그래서 문체부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까 저 방금 보여드린 공문이 증거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한테 공문이 왔고 문체부에서 그걸 가지고서 출장 준비를 합니다. 저 공문을 받고 그 다음 달을 봐도 문체부 장관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도 옵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서 초청해서 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 말은 뭐냐면은 영부인이 가야 되니까 인도에다가 요청을 했대요.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은 공문이 인도에서 초청한 공문 맞습니까? 제가 가야 되니까 예산 집행도 해야 되고 근거도 마련해야 되니까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해서 받은 공문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저렇게 회고록을 써놓으면 남는 건 좀 회고록이거든요. 그래서 후대 역사는 그렇게 기억을 할 거니까 저렇게 남기지 않았을까. 저 그 단체방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놀고 싶으면 그 혹시 그 상가집 문자 있으면 왜냐면 각자 시기가 있어요. 야 상가집 문자 있는 사람 하나만 나한테 보내줘봐. 뭐 그러면 가끔씩 100명 있는 방에서는 하나씩 나오거든. 그럼 와이프한테 보여. 뭐 약간 그런 초대장이 생각나네요. 실제로 지금 외교부에서 오늘 뭡니까 기사가 외교부에서 밝혔어요.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다. 외교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우리 정부가 먼저 검토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현재 외교부는 이 책에서 나왔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서는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예. 당시에 그때 누구죠?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아주 강하게 또 반박을 하면서 외교부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결국 이제 근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이 진보 진영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반박을 하고 그래서 또 반증 자료가 나오면 개인이 참전을 해서 또 그 단체나 기관을 크게 비판을 하고 해서 하나씩 그야말로 민희진 씨의 워딩으로는 맞다이를 하나씩 한 번씩 쳐서 계속 이걸 그냥 논쟁화하는데 보수 진영은 이런 맞다이 정신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싸우다가 지쳐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 쓰러져 있으면 저 사람 그냥 극우라서 그래 우리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형태 아닌가요? 맞다이 정신. 일단 끝까지 싸워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쪽은 그 무기를 대형 무기를 고사포를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논리를 싸우다가 다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언론에서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조선일보네. 조선일보. 그리고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나오면 검찰이 탄압한다. 그렇죠. 조중동 프레임 있지, 검찰 프레임 있지,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까지 준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반대로 만약에 이게 보수 진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일종의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간 의혹이 있다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혹은 전직들이 나서서 이 논리에 참전해서 싸울까요? 이미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쿠팡에 촛불 다 나갑니다. 양초 다 나가면 매진 임박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요. 그냥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강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자고 하는 최재형 목사 주장하는 최재형 씨가 덫을 나와가지고 찍은 영상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저게 저렇게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제대로 한번 싸워보기라도 했습니까? 왼쪽 프로세스로 치면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비교를 해야지 쉽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교하는 프레임을 만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왼쪽 일이면은 야 장관들이 출장 가면 한 2천만 원 쓰지 않나? 야 2천만 원이 4억이 됐네? 2천만 원 대 4억으로 일단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거 해가지고 뭐 워딩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뭐 타지마할에서 쓴 돈이니까 타지마 할머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타지마 약간 할머니. 노인비하 느낌 막 내가지고 자극적으로. 그렇죠. 막 그 사진도 약간 주름 이렇게 있는 거 막 써가지고 타지마 할머니 이미 사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지마 할머니 이렇게 나왔지. 그랬을 것 같아요. 타지마 할머니. 그럼 끝으로 이게 딱 각인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괜히 막 설명하고 뭐 이러니까. 맞아요. 다 필요 없고 타지마 할머니. 실제로 그 장관이 팀을 짜가지고 출장을 가면은 주로 2천에서 3천 사이를 쓰죠. 이게 3억 들었다는 거 아닌가요? 4억이 아니라 3억 들었다는 거. 2억 9천만 원인가요? 전용기에다가 뭐 40명 수행원에다가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엊그제 우리 했던 양혜일 씨 딸, 그렇죠. 양이레나인가요? 그 수행했던 청와대 비서가 프랑스 국적에 청와대 출장인데 프랑스 여권을 들고 여권 들고 갔죠. 여권 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는 색깔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갔잖아요. 사실은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뒤늦게 지가 와가지고 특검하자고. 그렇죠. 근데 참 오히려 보수에서는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누군가가 짚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국민의 의원들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손절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너무 심해. 우파가 품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절해가는 분위기라서 사실 우파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싸워봐야 그 사람만 너덜거려지고 나중에 다시 공천을 받거나 우리 김영민 씨가 하고 싶었던 비례대표를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싸움의 흔적도 없이 몸에 아무런 티끌이 안 붙은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 슬프네요. 국회의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사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직업이더라고. 연봉 마음이 짠하네요. 연봉 월 1,500이죠. 월 1,500에
좀 마음이 참 짠한데 이 앞으로는 그래서 저 다음번 총선까지도 이제 4년이 남았고 꼬박꼬박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이제 많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영업 비밀을 사실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세대 교체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또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4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젊은이도 아니죠 사실 30대, 40대면 세상 물정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